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모델이 최근에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서 해당 관점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발전시켜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미나는 본 장표에 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미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고 두 논문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드린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예측은 미래 시점의 데이터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 헬스케어, 제조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매우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HTST, iTransformer 같은 최신 모델의 등장으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다시 소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ML 2025에 발표된 트랜스포머 기반 예측 모델이 왜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논문에서 복잡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보다 변수 내 템포럴 패턴 학습 능력과 정교화 기법이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아래 4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과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토크나이제이션 방법과 벤치마크의 효용성에 대한 분석인데 반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뛰어난 성능이 트랜스포머 구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위한 모델링 구조 대신에 스킵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최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기초하여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과 패칭 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캐츠로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간소화를 위해 셀프 어텐션 대신 크로스 어텐션만을 사용한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디포머블 TST로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패칭 기법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칭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어텐션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디포머블 TST로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캐츠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인트로 부분에서 트랜스포머는 시계열 예측 분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인포머, 오토포머, 피라포머, 패드포머, 크로스포머 등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D-리니어, TS 믹서와 같은 단순 MLP 기반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서 단순 선형 모델과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성능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캐치의 저자들은 D-리니어 모델을 제안한 논문에서 지적한 한계인 선형 모델이 트랜스포머에 비해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포착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저자들이 논문의 제목이자 답하고 싶었던 질문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그리고 안티 오더 특성에 기인합니다. 셀프 어텐션이 쿼리 키 밸류가 같은 소스에서 기인하는 반면 크로스 어텐션은 쿼리와 키 밸류가 서로 다른 소스에서 기인하는 어텐션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자들은 셀프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대체해서 크로스 어텐션만을 사용한 크로스 어텐션 온리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회의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D-리니어 모델에서 기인하는데 D-리니어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시간 정보 보존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캐치의 저자들은 이를 패치 TST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패치가 겹치는 정도를 조절하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간 정보 보존에 대한 셀프 어텐션의 효과를 분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본 장표의 실험 결과로 집어넣은 그림은 A, B, C 각
각각의 베리에이션들의 최종 리니어 레이어의 가중치의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장 패턴이 명확한 것으로 보아서 시간 정보 포착을 위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라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셀프 어텐션이 시간 정보 포착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럼 해당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효과적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와 B 그림의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인코더 온리 구조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정보 포착이 불리하며 선형 모델 기반의 디리니어와 같은 구조는 잠재적으로 시간 정보 포착을 잘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트랜스포머 구조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만을 사용한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장표부터는 본격적인 캐치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치의 구조는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와 유사하지만 셀프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고 학습 효율을 위해서 가중치를 공유하는 부분과 과적합을 막기 위한 마스킹 트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다음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쿼리가 유도되는 소스를 키, 밸류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특정 타겟 호라이즌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는 태스크의 특성에 기인해서 타겟 호라이즌을 파라미터화하여 쿼리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타겟 호라이즌의 길이만큼 러너블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룩백 윈도우의 데이터와 타겟 호라이즌을 파라미터화한 것을 패칭하고 임베딩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피처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이후 임베딩된 호라이즌 파라미터를 쿼리로, 임베딩된 패치드 인풋 데이터를 키와 밸류로 해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어텐션 연산은 n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반복 수행되며 최종 아웃풋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예측이 도출됩니다. 앞선 과정에서 타겟 호라이즌을 쿼리로 간주하였는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각 크로스 어텐션이 단일 호라이즌 및 인풋 데이터에서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타겟 호라이즌에 대해서는 예측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베딩 레이어, 멀티-헤드 어텐션, 프로젝션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공유 방식으로 인해서 타겟 호라이즌의 길이가 늘어나도 모델의 매개 변수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훈련 및 추론 단계 모두에서 시간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파라미터 공유 트릭으로 인해 모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간소화하는 이점을 얻었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파라미터 공유는 쿼리보다 키와 밸류의 예측값이 과적합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호라이즌 쿼리를 가지고 키와 밸류를 참조하더라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예측을 생성하도록 학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델이 각 호라이즌 쿼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텐션 아웃풋을 확률에 따라 마스킹하는 쿼리 어댑티브 마스킹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마스킹 기법은 본 장표의 그림처럼 특정 패치의 어텐션 아웃풋 값이 확률 P에 따라 마스킹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어텐션 아웃풋이 키와 밸류에 의해 과적합되지 않고 레이어 놈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측 호라이즌에 따라 적절한 예측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해당 쿼리 어댑티브 마스킹은 일종의 정교화 방법인 스토캐스틱 뎁스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롭아웃과 비교해서 캐치 모델에는 확률 기반의 쿼리 어댑티브 마스킹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는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캐치 논문에서 제안한 제안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장표부터는 제안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먼저 장기 시계열 예측 성능 비교 실험에서 대부분의 비교 모델을 능가하는 장기 시계열 예측 성능을 보이면서 셀프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대체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타임 믹서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연구에서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효율성과 강건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전에 소타 모델로 평가되던 타임 믹서와 패치 TST는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러한 최신 모델들은 메모리 및 매개 변수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련 실험 결과 패치 TST 및 타임 믹서와 같은 복잡한 모델들은 각 입력 길이를 긴 입력 길이를 가질 때 컴퓨팅 코스트가 증가하는 문제를 겪었고, 선형 모델 기반의 디리니어의 경우 더 적은 파라미터와 GPU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실험으로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제한 모델인 캐치가 더 긴 입력 길이에서도 강건한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 논문의 핵심 구조인 크로스 어텐션 구조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교체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한 가지 경우만을 제외하곤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셀프 어텐션보다 크로스 어텐션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인 캐치를 요약 정리하고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논문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장기 시계열 예측에 불리하다는 관찰을 토대로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측 호라이즌을 파라미터화하여 학습 가능한 쿼리를 생성하고 이를 인풋 데이터와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 실험 결과 장기 시계열 예측 성능이 비교 모델 대비 우수함을 보였으며 효율성과 강건성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 기존의 복잡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단순 MLP 기반 모델들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본 논문은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재평가를 제공한 논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방법은 변수간 체러 인디펜던스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인 디포머블 TST 논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모델 설명에 앞서서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펄스 어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존의 풀 어텐션이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장표의 여러 스펄스 어텐션들은 각자 가정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시점만을 확인하는 어텐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Prior Based Sparse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개념은 Deformable Convolution인데, 기본적인 CNN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은 커널의 모양이 사각형 구조에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객체는 크기, 자세, 시점 등이 매우 다양해서 고정된 모양의 커널은 비정형 물체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커널의 모양을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러너블 오프셋을 추가해서 커널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개념을 토대로 디포머블 TST의 서론부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패치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패치 TST를 시작으로 패치 베이스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나 이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지나치게 패칭 기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적인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긴 입력 길이와 매우 큰 패치 크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한계점은 모든 경우의 시계열 예측 상황에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패치가 부족할 경우에 심각한 성능 저하를 겪게 된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 어텐션이 중요한 시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패칭 기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델이 스스로 중요한 타임 포인트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드리븐 스퍼스 어텐션인 디포머블 어텐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제안된 디포머블 테스트의 전체 아키텍처는 본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디포머블 테스트의 구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집어넣을 때 임베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네모 박스친 그림과 같은 포인트 와이즈 토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임베딩을 수행하여서 최종적으로 m 곱하기 d 곱하기 n 차원의 피처를 얻게 됩니다.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후에 인풋 피처는 계층적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하게 되는데 해당 블럭의 계산 과정은 본 장표에서 보이는 수식과 같습니다. 우선 로컬 퍼셉션 유닛을 통과하고 디포머블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레이어룸과 컴보 FFN을 차례로 통과해서 최종적인 예측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층적인 구조를 차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 트랜스포머 블럭 사이에 다운샘플링 레이어를 추가해서 피처의 시간 차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특징 차원을 2배로 늘리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좀 더 자세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다음 장표에서 해당 계층적 트랜스포머 블럭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피처가 통과하는 로컬 퍼셉션 유닛 LPU는 CMT라는 모델에서 제안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LPU는 로컬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연산 방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포머블 어텐션이 수행이 되는데 해당 연산은 쿼리가 키와 밸류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만을 참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옵셋 네트워크가 계산한 옵셋 델타 t를 미리 생성된 기준 좌표에 더해서 n 샘플 길이로 축소시킨 다음에 해당 임베딩 벡터로 키와 밸류를 구성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옵셋 네트워크의 결과로 도출된 델타 t를 통해서 샘플링 좌표를 수정하게 되는데 임베딩 벡터의 인덱스는 0, 1, 2, 3과 같은 이산적인 값을 가지지만 델타 t는 연속적인 값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계산된 샘플링 좌표 역시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어서 이는 선형 보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형 보관은 예를 들어 샘플링 좌표가 3.7로 계산되었다면 해당 좌표 근처의 3과 4의 값을 사용해서 선형 보관을 진행하는데 주변 좌표의 피처를 가중합해서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반영하여 선형 보관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형 보관을 통해 얻어진 중요한 시점만을 샘플링한 임베딩 벡터를 소스로 해서 키와 밸류를 만들고 인풋 쿼리와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디포머블 어텐션의 전체적인 골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포머블 어텐션까지 말씀드렸고 이후에 계층적 트랜스포머의 블락 내부의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와 유사해서 여기까지 디포머블 TST의 전체적인 구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장표부터는 디포머블 TST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모델인 디포머블 TST는 다양한 시계열 예측 실험에서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인풋 랭스가 96 정도로 짧아서 패칭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기 시계열 예측 실험의 성능 평가 결과 제한 모델인 디포머블 TST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최고의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성능이 제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풋 랭스에 대한 적응성하고 템포럴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능력에 기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비교 모델을 능가하지 못하는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구조를 발전시킬 리서치 갭이 남아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기 시계열 예측 부분입니다. 이 단기 시계열 예측 부분은 저자들이 패치 기반 모델들의 한계점을 언급할 때 강조했던 태스크였는데, 패치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패치 방법론하고 풀 어텐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별량 변수를 활용하는 단기 예측 태스크에서는 실험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제한된 입력 길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의 상관관계가 최종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본 장표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카드 모델이나 아이트랜스포머 모델이 변수 개수가 몇백 개에 달하는 PEMS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널 인디펜던스 패러다임이 적용된 본 논문의 제한 모델 역시 카드와 아이트랜스포머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포머블 TST의 시간적 모델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별량 단기 예측의 경우에서는 앞서 언급한 카드와 아이트랜스포머 모델이 낮은 성능을 보이는 데 반해서 디포머블 TST는 단별량 단기 예측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디포머블 어텐션의 효과적인 집중 능력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장표까지는 제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살펴보았고, 본 장표부터는 제한 모델을 구성하는 구조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 모델이 패치 TST 모델을 모티베이션으로 삼았기 때문에 패치 TST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디포머블 TST로 변화시키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했습니다. 성능 변화를 관찰한 결과 디포머블 TST에 적용된 계층적 트랜스포머 구조하고 디포머블 어텐션 구조가 패칭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성능 향상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한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포머블 어텐션의 효용성을 검증한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디포머블 어텐션이 기존에 제한되었던 여러 스펄스 어텐션 방법론들하고 비교해서 패칭 기법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포머, 오토포머, 헤드포머, 스윙 트랜스포머, 바닐라 트랜스포머에 적용된 어텐션 메커니즘하고 디포머블 어텐션의 성능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데이터셋에서 디포머블 어텐션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디포머블 TST의 서머리 부분입니다. 해당 논문은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기존의 패치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이 패칭 기법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패칭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델이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잘 집중할 수 있는 디포머블 어텐션을 도입한 디포머블 TST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해당 디포머블 어텐션은 디포머블 컨볼루션에서 기인한 것으로 오프셋 네트워크에서 계산된 델타 T를 활용해서 중요한 시점을 샘플링해서 전체 시점 대신에 샘플링된 중요한 시점만을 키와 밸류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어텐션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패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벗어나서 스스로 중요한 시점들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됨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성능 실험 결과 디포머블 TST는 다양한 시계열 예측 태스크에서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고, 특히 패칭 기법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단기 시계열 예측과 같은 태스크에서 좀 유망한 성능을 보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펄스 어텐션하고 디포머블 컨버루션 개념을 융합하여 이 새롭게 디포머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구조 변경을 시도한 논문 2개를 소개드렸습니다.
두 논문 모두 기존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에서 특정 구조를 여러 개 가져와서 융합하는 형태로 모델을 설계하였는데 가져온 구조의 당위성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이러한 형태로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추후에 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 두 개의 논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